잘 봐. 이제 우리 몇 쪽이야? 남북국 시대 한번 볼게. 남북국 시대 한번 펴봐. 남북국 몇 쪽이에요? 17페이지 한번 펴보자. 남북국 시대 막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일 거야. 그리고 기말고사는 조선 끝까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나가니까. 좀 더 나가면 뭐 고려까지, 고려 중간까지, 국민항해 개혁정치 전까지, 뭐 무신정변까지, 묘청의 서금천도 운동까지 그 정도 될 거야. 니네 범위가 넓으면 더 좋은 거야. 어렵지 않네. 애들 공부를 안 해서. 난 죽어라 시킬 거야. 만점 다 맞출 거야. 와봐, 한번 내가 몇 시까지 시키자. 자,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남북국. 얘는 남은 통일신라를 얘기하는 거고, 신라를 얘기하는 거고, 북은 발해를 얘기하는 거야. 신라가 통일을 하고 그 이후에 시대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어. 너희는 손해, 나는 발할게, 발해. 네. 때리려고 하지 말고. 자, 봐. 우리가 통일신라부터 한번 살펴볼게. 신라를 우리가 김구식의 삼국사기에서 살펴보면 신라를 세 개의 시대로 나눠. 세 개의 시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상대, 그 다음에 중대, 하대 요렇게 나누게 되고 두 개의 그림을 그릴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그릴 거야. 두 개의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요쪽에 Y축이 왕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돼.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왕의 권력이 세다고? 안 세다고. 왕이 전쟁에서 지거나 흉년이 들면, 근데 신라가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왕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신라는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왕의 힘이 세, 군장의 힘이 세? 군장의 힘이 더 세단 말이야. 근데 통일 직후는 어떠했는가? 왕의 권력이 세졌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얘는 귀족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왕의 권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의 권력은 신라 상대에는 약했지만 중대에 강해지고 하대에 다시 약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귀족의 권력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귀족과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상대등이라는 친구예요. 자, 상대등이라고 하면 화백회의의 우두머리. 화백회의라고 하면 화합하다라는 얘기야. 옛날에는 100, 1000, 만 이런 것들은 모두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모두 화합하는 회의를 만장일치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만장일치의 귀족 회의체, 귀족 회의하는 것들을 이거야. 여기서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다. 그러면 상대등은 귀족의 회의체의 우두머리니까 누구 편? 귀족 편. 근데 여기 왕도 자기 편이 있었어. 집사부의 시중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집사부의 시중. 야, 니네 집들에 집사들 없어?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집에 집사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집사가 뭐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야? 집안의 업무를 담당해주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하지. 그치? 고양이야? 고양이를 집사라고 하잖아, 요즘. 근데 이 집사는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부서였어. 그중 우두머리, 지금의 국무총리 정도다. 그래서 시중은 국무총리, 중시라고도 했어. 시중을 중시해, 이렇게 외우면 돼. 시중을 중시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토지제도도 귀족의 힘이 강하면 생기는 것들이 있었고 왕의 권력이 강하면 생기는 것들이 있었어. 귀족의 권력과 함께 가는 것이 노급과 시급이야. 그 다음에 왕의 권력과 같이 가는 것이 관료전이야. 이것만 잘 알아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자, 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 노급과 시급은 노급은 관리에게 주는 봉급이야. 근데 그 당시에 관리에게 주는 봉급이 없었거든. 니네가 알아서 땅 줄 테니 그 땅에서 돈 걷어서 월급으로 써, 이거야. 그 땅에서 돈을 걷는 걸 우리는 수조권이라고 해. 이 수조권은 뭐냐면 조세를 수취하는 할 수 있는 권리들을 우리는 수조권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줬냐면 노동력 징발권을 줬어. 노동력 징발권을 줬어. 노동력 징발권이 뭐냐? 우리 징용, 징병 이런 거 들어봤지? 군인으로 데리고 가고 노동자로 데려가는 걸 군인 징병, 노동자 데려가는 걸 징용. 징이라는 말은 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강제로 노동력을 꺼내갈 수 있어. 이 동네를 내가 노급으로 갖고 있지. 시급은 왕족에게 주는 거야. 노급은 관리에게 주는 거고,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세금 내. 응? 삥 뜯을 수 있고. 야, 나 오늘 밥 갈아야 되니까 너희들 다 나와. 그럼 나와서 밥 갈아야 돼. 심지어 이 노동력은 뭐와 같아? 군사력과 같아. 야, 오늘 내가 왕 때리러 갈 거니까 모여! 그래서 왕한테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권력을 줄 수 있는 거야. 노급시급은 귀족의 권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왕권이 강해지면서 뭘 나눠주냐면 관료전을 나눠줘. 관료전이라는 거는 이제 수조권만 주는 거야. 온리 수조권만 주는 거야. 조세를 야, 나라 일 하는데 월급 안 주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는 주는데 애들 끌고 나한테 덤빌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봐봐. 이때는 토지제도가 뭐겠어? 이때 상대는 누가 권력이 세? 귀족이 권력이 세니까 노급과 시급일 거고, 이때는 누가 권력이 세? 왕이 권력이 세니까 얘는 관료전일 거고, 이때는 뭐야? 이때는 그냥 귀족이 세니까 다시 노급이 부활을. 그러니까 자, 이 시기의 왕들을 잘 봐야 돼. 이 시기의 왕은 무열랑 김춘추야, 춘추 형님이야, 유신형 친구, 그리고 고구려에 힘을 빌리러 갔다가 갇혔는데 유신형이 구해줬어. 그래서 유신형이
원래 가야 사람인데 관직을 받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문무왕. 통일을 이룬 왕을 우리는 문무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문무왕릉이라고 들어봤어? 경주 바닷가에 있는 왕릉? 경주 안 가봤어? 그래, 나 그 수학여행 때 처음 가봤어.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그래서 막 패싸움하고 그랬어. 아니, 내가 했다는 건 아니고, 나 쫄보라 나갈 수가 없어, 나는. 난 엄청 쫄보라 싸우면 뒤에 빠져.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왜 해. 바다에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바다의 무덤을 쓴 왕이야. 실제로 거기 이렇게 그걸 해봤는데 저기서 이 조사하는 거 해봤거든? 그냥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부르면 삘리 개굴개굴 삘리 이거 부르면 태풍이 잦아들고 파도가 잦아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이 아저씨가 그런 역할을 한대. 이 아저씨 아들이 신문 보고 유식해서 권력이 강한 신문왕. 신문 보고 유식해진 거야? 알겠지? 오, 미안해.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외울 수 있어서. 여기를, 요 왕들만 외우면 돼. 얘는 통일.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예의 업적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신문왕의 업적 무조건 나온다. 하드 때는 어떤 줄 아니? 하드 때는 이런 거야. 이 하드 때는 치열한 왕쟁탈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자. 신라 상대 때는 이런 게 많았어. 왕족과 왕족이 결혼해서 성스러운 뼈다. 성골이 대부분이었어. 웃긴 거 아니야? 왕족과 왕족이 결혼하는 건 근친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골이 있었는데 이 무열왕 때부터 진골 귀족이 왕을 해. 그럼 진골이 더 많을 거 아니니? 그럼 진골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뭐 진골이 왕이야? 뭐야, 씨. 나도 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와! 하고 일어났는데 신문왕 때 신문왕의 장인이 와! 하고 일어나. 그래갖고 아이씨 아버님 미안해. 안 되겠어. 너부터 죽어야겠어. 죽여버려. 그게 흠돌의 나이야. 김흠돌의 나이야. 흠이 있으니까 나를 일으켰겠지. 흠돌. 알겠지? 멍청하잖아. 흠돌. 돌대가리, 흠집이 있는 돌대가리, 알겠어? 자, 진골귀족을 이걸 빌미로 다 숙청해. 이제 개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평온하게 정책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이후부터 왕권이 점차 약해지게 되면서 내가 왕할래? 내가 왕할 거야. 그러면서 많은 왕들이 교체를 해. 야, 200년간, 27년인가? 교체가 된다. 몇 년 하지도 못한 거지.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김주원, 김씨잖아, 왕조.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원래 왕을 하기로 했어. 근데 홍수가 나는 바람에 경주에 못 갔어. 그래서 홍수가 잦아든 다음에 경주에 갔는데, 어머, 딴 애가 왕이네? 진짜로. 근데 거기서 내가 왕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미세요. 그러고 왔어. 그리고 이제 이제 화병으로 죽어. 아들내미는 아빠가 왕할 수 있었는데 못하잖아. 빡치잖아. 그래서 또 올라와. 그래서 난을 일으켜. 이게 김헌창의 난이야. 나도 왕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얘도 진압당해. 얘 아들 법문이라고 있었어. 김법문. 걔도 또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러다 또 죽어. 이막 미치. 근데 니네가 아는 사람도 나를 일으켜? 보고요. 장보고. 또 나를 일으켜. 장보고 있잖아. 장보고 아저씨가 해상 세력으로서 청해진에, 알지? 네. 청해진 완도라는 거 알지? 완도에 가면 제일 큰 마트 이름이 뭔지 알아? 장보고 마트야. 진짜로. 장보고 마트에서 검색하면 나와. 요번에 큰 사업도 일으켰다고 얘기해. 어쨌든 장보고가 그 완도에 10,000명, 군사를 10,000명 내리고 있는 해상 호족이었어. 짱이었다. 걔는 신라인의 삥을 뜯는 게 아니야. 해적들 있지. 해적의 삥을 뜯는 해상왕이었어. 해적들이 무서워서 못 왔대. 근데 어느 날 신무왕이 친구야, 나 왕 한번 시켜줘. 니네 군사 데리고 와서 왕 한번 시켜줘. 아이씨, 왜? 싫은데? 나 조용히 살 거야. 그러니, 그럼 내 아들하고 네 딸하고 결혼시키자. 내가 왕하면 네 딸이랑 결혼시켜서 너 왕 장인어른에 땡기는데 가보자! 그래갖고 왕을 만들어줘. 왕을 만들어주는데 아들 내미가 왕이 됐는데 결혼 안 한대. 빡치잖아. 지금 왜 안 하는 거야? 장보고 딸내미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갔어.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갔어. 근데 중간에 자기 부하한테 암살당했다. 걔 이름이 뭔지 알아? 염장. 장보고를 죽인 사람은 염장이야. 염장 지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되게 신기한 게 많지. 자, 요런 큰 틀을 외워야 돼. 큰 틀을 알고 있어야 돼. 그 큰 틀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들어가 볼게. 뭐냐면, 여기 보면 신문왕 때 누구 때 통일했다고? 문무왕 때 통일했어. 신문왕 때 김흠돌, 흠집단, 돌덩이, 숙청, 관료전 지급. 당연한 거 아니야? 신문왕 때 왕권이 제일 강하거든? 관료전 지급. 노구폐지. 국학. 얘들아, 소수림 왕이 설치한 교육기관. 이름 뭐였지? 태학. 그래, 태학. 그 다음에 신문왕이 설치한 거는 국학, 교육기관이야. 고려의 교육기관은 국자관, 발해의 교육기관은 주자관. 이런 것도 있어. 그 다음 구주, 오소경. 이제 나라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우리 충청도가 왜 충청도야? 그때 큰 도시였던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도. 그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 강원도는 강주와 원주야 아니고 강릉과 원주를 합해서 강원도.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경기도는 뭐가 합쳐서? 합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서울의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불러. 거기는 그게 없어. 어쨌든 그런 것들로 나눴어.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했어. 근데 오소경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 오소경은 5개의 작은 서울인데 경주가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5개의 서울을 설치했고, 작은 서울을 설치했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병덕왕 때는 노급이 부활되고, 원성왕 때는 독서상품가라는 것들이 있대요. 독서상품가는
과거제도의 일종이야. 과거제의 일종이야. 근데 얘는 과거제로 성공하지 못했어. 왜? 야, 진골귀족이 이렇게 공부해서 올라오는 애들을 귀족시켜주겠니? 관리시켜주겠니? 성공하지 못했어. 이것도 보고, 진성여왕 때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 진성여왕. 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아? 이분 큰아빠랑 바람나. 큰아빠랑 바람난다고. 별로야. 그러니 이때 되면 누가 올라오냐면 호족 세력들이 지방에 올라오게 돼. 맨날 수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만 왕이 관리하지 지역들은 호족들이 관리하는, 지방 세력들이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그걸 좀 자세히 한번 볼까? 자, 신라 중대. 봐, 무열왕 직계가 왔고, 전제왕권, 왕권이 센 거를 전제왕권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통치 조직을 정비하는데, 봐봐, 집사부의 시중의 힘이 강해졌지, 요거. 그 다음에 상대 등의 권한이 약해졌지, 요거. 그냥 그림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정부 감찰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지금, 감사원 써놔봐. 옆에다가, 감사원을 통해서 지방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 다음 구주 오소경 군현을 설치한 거야. 그 다음 구서당 10정. 야, 이때 군사제도는 되게 파격적이었어. 원래 신라군은 신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신라인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신라인 이렇게 지배하는 각각의 사람들을 고구려인이 관리를 하고 백제인은 백제인의 장수가 관리를 하는 이러한 형태라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놀랄 거야. 무슨 얘기냐면 니네 이제 시험 문제 이게 나올 거거든. 통일신라의 민정문서라는 것이 나올 거야. 이 민정문서는 이 다른 말로 촐락문서라고도 해. 촐락문서. 아이, 이거 안 써줘. 촐락문서. 촐락의 정보를 담은 문서야. 이거는 일본 도다이치 소쇼인.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동대사라고 표현되고 도다이샤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정창원을 읽으면 쇼쇼인이라고 얘기해. 쇼소인. 근데 이게 뭐냐면 벽지로 발견됐어. 이 중요한 신라의 문서가 이 도다이샤 쇼쇼인에 벽지로 붙어 있었던 거야. 뭐 어떤 사람은 그릇을 쌌던 종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벽지였대. 빵꾸난데 바른 벽지. 여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서원경, 청주, 지금의 청주야. 4개의 촌락의 경제 상황을 기록한 거야. 자, 여기다 하트 뿅뿅 할 거야. 이 2개가 되게 중요해. 오답으로 나오는 게 이거야. 지방반이 1년마다 이러면 틀린 거야. 촌주가 3년마다야. 지방관이 1년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지방관이 3년마다 틀린 거야. 촌주가 1년마다 틀린 거야. 지방관이 1년마다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 봐봐, 이제 나중에. 나 자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동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요거 동그라미 할 거야. 성별을 구분하고 6등급으로 나누는. 그 다음에 집은 가오를 집이라고 얘기해. 집을 9등급으로 나누는 거야. 저기는 판자촌, 여기는 초가집, 여기는 기와집, 기와집 중 좋은데 이렇게. 사람은 또 애기,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한 사람, 뭐 노인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하는 거야.
그렇게 등급을 나눠서 보게 됐고, 이제 하대로 넘어가면, 하대에는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이슈야. 중대에는 전제왕권이 이슈라면, 신문왕의 전제왕권이 이슈라면, 하대는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그거야. 왕권 당연히 약했겠지. 상대등 집사부 여기 다 그려놨다. 그려놨고.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이 성장을 해. 호족 세력이 성장을 해. 이때 성장한 사람이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야. 왕건은 예성강하고 송악이야. 송악의 가장 센 해상 호족이었어. 예성강하고에서 중국과 무역하면서 힘을 쌓은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들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고 그 동네 세금을 다 걷어가니까 당연히 나라의 재정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정부가 얘도 삥 뜯어가 화나. 야, 우리 국세하고 지방세 있거든? 한 방에 갖고 가지. 국세 따로 걷어가. 지방세 따로 걷어가. 니 세금 내면 빡칠 거야. 어떻게 요번 올해 세금 또 내야 되네. 너무 많네. 그래서 농민봉기가 나와. 그 다음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 구분해야 돼. 뭐냐면 교종과 선종. 얘들아, 교종은 공부하는 종교야. 불경을 읽는 거야. 옛날에는 책이 비쌌다. 불경을 얻기 위해서는 귀족들만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승려들이 다 귀족이었어. 그러다가 원유 아저씨가 해골물을 먹고, 유학 안 가도 될 것 같아. 난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 누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치면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부처야. 불교에서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부처야. 그래서 불성을 가지고 해탈에 이르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선종은 이거야. 아까 우리 원유 할아버지가 이게 삶이구나.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내가 해골물을 먹었는데 해골물이 아니라 너무 맛있는 물이었어. 하지만 해골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그러잖아. 행복하게 공부하는 거. 어쨌든 이 선종은 이게 선이야. 알겠니? 교종은 공부하는 거, 책 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는 귀족, 얘는 백성들. 웅장한 탑들은 어디서 발전했을까? 교종, 중대 때. 선종은 웅장한 탑이 아니야. 승탑만 있어. 승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2층으로 그냥 이렇게 생긴 애들이 볼품 없어. 기단이 이렇게 있거나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그 다음 풍수지리설 이런 게 있었지. 경주는 황엽이요. 송악은 청소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라 하대 때 도선대사가 이 풍수지리설을 만들거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풍수를 보고 있는데 송악에 가니까 너무나 성스러운 지표가 있었고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어. 걔가 누구냐면 건희영이야. 왕건희.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라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고 지금은 이제 경주는 황엽, 이파리 엽자야. 노란 이파리, 낙엽이고 송악은 청소락은 아니야. 푸르른 소나무와 같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경주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국에
주요한 지역들이 중심이 됐다는 것은 왕권이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권이 약해졌다. 그리고 이제 후삼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후삼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후삼국 보면 후백제의 견훤이 있지. 견훤은 일단 자리 잡은 곳이 좋아.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일어나니까 지방 호족으로서 나는 백제를 이어가자. 그래서 후삼국을 했고,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완산주를 중심으로 도읍을 정하고, 지금 전주의 주변은 완주거든? 거기 가면 견훤능이 있어. 견훤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왕위를 물러줬는데, 아빠 꺼져. 내가 왕이니까 아빠는 꺼져. 그래갖고 왕건한테 토하는. 그래서 후백제가 멸망한다. 그 다음에 후구구려, 궁예. 얘는 김씨래. 그럼 어디 사람이야? 신라 사람이야. 근데 왕쟁탈전에서 밀려나갖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어. 아기를 성에서 던졌대. 근데 봤다가 보모가 눈을 찔렀대. 그래서 애꾸야. 그런 얘기도 있고, 봤다가 떨어뜨려갖고 돌에 찍혀갖고 눈을 잃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일단 힘을 가지고 철원에 도읍을 차리고 국호를 마진, 뒤에는 태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또 미신에 빠져. 옴마니 밤매요. 나는 관심법으로 너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맨날 이러는 거야. 내가 진짜 카메라만 안 찍으면 욕하면서 하고 싶은데 맨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자기 부하한테 내가 너를 관심법으로 알아보겠다. 너 반란을 일으키려 했구나.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내 관심법을 무시하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죽여버려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왕건도 걸렸어. 왕건도 걸렸는데, 왕건도 내가 관심법으로 너의 마음을 알아보겠다. 너는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려 했구나. 그랬더니, 왕건 속으로, 걸렸네, 나도. 그냥 차라리, 했다고 쳐보자. 진짜로 그랬대. 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나오나? 어차피 안 했다고 해도 다 개죽음 당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전하, 제가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반란을 꿈꿔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 전하만을 생각하고 이 마진 태봉을 위해서, 마진이라는 나라 이름 바꿔서 태봉이야? 태봉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의 관심법으로 너의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살려줘. 조만간 또 불러가고 뒷박치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리고 죽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왕건이 죽여버려. 관심법만 아니었으면 얘 안 쫓겨났어. 실제로 왕건이 죽이는 게 아니라 쫓아내갖고 마을에 보냈더니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였다라고 얘기를. 그만큼 수탈이 심했다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미륵시당, 관심법, 전제정치.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배울 거야? 너희는 손에, 나는 발에 배울 거야. 발에. 자, 발에 고구려 출신의 대동그라미. 이게 크다 이 말이 아니고 얘 성이 대씨야. 고구려의 왕족 중 하나야. 대씨가. 고씨가 왕족이기도 하고 대씨가 왕족이기도 해. 그래서 고구려에서 도망 나온 고구려 유인이 지배층이었고, 나중에 말갈이 되는, 나중에 거란이 되는 얘네가 피지배층이에요.
동모산 기슭의 진국으로 건설했다. 자, 이제 요거 볼 거야. 무왕, 문왕, 선왕 볼 거야. 왕의 업적을 외우지 마. 여기서 외우면 바보야. 무예와 연관이 있겠지. 그럼 얘는 전쟁이야. 영토 확장이야. 알겠어? 그럼 봐봐. 산동 지방을 공격하였다. 아, 일본도는 일본 칼 아니야? 어? 일본인의 길이야? 이거야? 근데 일본도에 대한 얘기는 이 문왕 때 나와. 왜냐면 문왕은 외교에 대한 얘기거든. 외교. 문왕, 공부한 사람 같잖아. 있어 보이잖아. 무왕, 맨날 싸움박질 하여 보이잖아. 그렇게 외우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니까? 무왕 같은 경우에 산둥반도를 공격해. 어디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공격한다고. 장문유가 가서 공격에 성공해. 그 다음에, 당의 문물을 수용하는데 삼성육부제는 뒤에서 볼게. 그 다음에 상경으로 천도를 하는데 이게 발해가 멸망하는 계기가. 상경은 어디냐면 백두산 주변이거든. 백두산 주변인데 이때 화산폭발 아주 그 초토화가 돼서 거란이 이렇게 들어와갖고 야 꺼져. 그래서 차지하겠지. 그 거란에 의해서 멸망은 하지만 그 썰 중에 하나가 백두산의 화산폭발 때문에 멸망하였다. 이런 말들도 있어. 화산폭발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배층이 분열을 했고 거란이 쳐들어와서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화산폭발이 얼마나 셌으면 이 한반도에 백두산 화산재가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산폭발이 탕 터지면 화산재가 튈 거 아니야. 근데 화산재가 너무 높이까지 튀어서 그 성층권이 뭐냐면 제트기류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불어. 이렇게 이쪽으로 불게 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동남아 갈 때는 5시간, 올 때는 4시간이야. 베트남 갈 때. 왜 그러냐면 성층권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바람 받아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재가 어디에 쌓이냐면 일본에 쌓여. 북해도에 쌓여져 있어. 북해도 흙을 파면 백두산의 화산재가 돼. 재미없구나. 당의 문물을 수용하고 신라도를 개선했어. 신라도는 얘가 일본인의 길이고 얘는 신라인의 길이야. 신라인들과 그게 있었어. 외교를 했다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 서남 해동성구. 이게 전성기야. 해동성구. 해 뜨는 동쪽에 성공한 나라라는 칭호를 받았어. 그 정도로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다. 망한 거 얘기했어. 망했어. 망한 거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야. 자, 어려운 거 좀 볼게. 어려운 거. 자, 이거 봐봐.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아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대씨는 대조영을 뜻하는 거지. 계속 대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대씨를 잘 보라고. 발해의 통치기고 중앙 삼성육부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당에서 받은 거야. 누구? 문왕 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5경 15부 62주는 누구? 지방행정구역까지 다 정리한 거예요. 지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왕권이라는 얘기야. 성공한 전성기 선왕이지. 성왕 아니야? 선왕이야. 자, 삼성육부제는 당을 무방하고 독자적으로 운행했는데 원래 삼성 밑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당성 밑에 여기가 그 국정을 총괄하는 거야. 여기에 6개의 실무 기관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 호, 예, 병, 형, 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6개를 운영을 했었어. 근데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좌사정, 우사정 해서 3개씩 나눠서 이원적으로 운영했어. 충, 인, 의, 지, 예, 신. 적어놔야 될 거예요. 그림으로 나와. 이것만 적어놔, 이거. 충인이, 지혜신이 유교 명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빠졌다 이거. 빠지면 볼품 오는데 이게. 아이고 씨. 빠졌어. 이 의사들이 크록스 따라서 만든 거거든? 비싸기만 하고 꽂았어. 왜 안 들어와? 아씨. 시간? 간다고? 쉬는 시간 요구하고 쉬는 시간이야. 조금만 참어. 아, 진짜로. 빨리 할게. 아, 이거 안 들어가. 얘들 쉬는 시간 줘야 돼. 빨리 들어가. 형. 에이씨, 몰라, 씨. 자, 봐봐. 지방행정구역, 딴 데는 2개로만 나눴는데 3개로 나눴어. 그 다음에, 군사적 기능은 12가 있었어. 이건 외워야 돼. 못 지켜줘. 발해가 고구려 계승이다. 외교문서에 스스로를 고려국왕이라고 칭했어. 원래 고구려가 고려라고 불렸다고 얘기했지? 왕족인 고씨가 많았고, 고구려에서만 사용되던 온돌이 발견돼. 그 다음, 무덤에 모주림 천장구조, 모주림 청장구조. 이게 모서리지. 모서리면 이렇게 줄여. 양쪽 모서리를 하나 줄여. 그럼 여기는 모서리 다시 줄여. 이렇게 되면 천장이 이렇게 올라가. 무덤 모양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 그걸 모주림 천장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를 볼 거고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조교쌤이랑 사회를 좀 풀 거야. 사회 민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풀 거니까 조교쌤이랑 같이 하도록 해요. 알겠죠? 다 풀 거예요.